싶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오직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형석군. 일단 서점에 가서 교재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때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찾는 것이 관건인데 여러 종류의 교재를 펼쳐놓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며 비교하는 것이 형석군의 노하우다. 교재의 난이도가 곧 강의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볼 때 문제가 모여있는 부분에서 보통 처음 부분은 쉬운 문제들이 있고 끝부분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부분하고 끝부분을 많이 봤었어요. 너무 쉬운 문제는 너무 쉽지 않은지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은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정도 있으면은 그건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다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풀기 위해서 조금 보류했었어요.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강의의 첫 단계인 셈이다. 형석군은 교재를 구입할 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같은 교재를 3권씩 사는 것이었다. 이는 복습을 고려한 것으로 권투 선수였던 경험을 살린 발상이었다. 인터넷 강의 교재를 살 때 처음부터 복습을 고려해서 3권을 샀는데요. 운동을 할 때 한 번 운동을 하고 잠깐의 휴식을 갖고 다시 운동을 하고 잠깐의 휴식을 갖고 또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받아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도 운동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3권씩 샀었어요. 교재를 고르고 난 후 다음 단계는 나와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고를 때 선생님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다. 형석군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기준 역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선생님들마다 문제 푸는 방식이나 강의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은 같은 단원 같은 문제라도 자신만의 수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하지 않고 틀만 파악하는 방식으로 지문을 읽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한 다음에 문제를 순서대로 풀라고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푸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식이 어떤지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들어야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맞는 교재와 선생님을 찾았다면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 형석군은 먼저 하루 최소 목표량부터 정했다. 인터넷 강의 교재를 기준으로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은 지문의 수와 문항의 개수로 목표를 정하고 수리 영역의 경우엔 시간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 다음 하루 시간표도 작성했는데 형석군은 공부하는 과목의 순서를 수능 시간에 맞추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했다. 시간표는 하루 최소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여유롭게 짰는데요. 왜냐하면은 계획이라는 게 그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과 같아서 계획 중 하나가 실패하면은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짤 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짰었어요. 형석군의 인터넷 강의 활용 방법의 특징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먼저 예습을 해야 한다.
오늘 들을 강의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틀린 부분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습의 목적이다. 예습을 마친 후 강의를 듣는데 예습 과정에서 체크했던 부족한 부분을 강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습 후 강의를 듣게 되면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은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알고 있던 내용은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수업을 주도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나 답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 몰랐던 문제들, 몰랐던 개념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듣는 것도 맞지만 맞은 문제도 소홀히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설령 내가 맞았더라도 그것과 다른 풀이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맞은 문제도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했었어요. 강의가 끝나도 형석군의 공부는 끝난 게 아니었다. 다음 단계는 복습. 형석군은 메모지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복습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 중 핵심 내용들을 골라 다시 메모지에 옮겨 적는 것이다. 이때의 기준은 자신이 모르는 것, 외워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런 후 눈에 잘 띄는 책상 앞에 메모지들을 붙여넣고 외우기로 했다.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중요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한 번 배운 것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형석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외울 때는 한 번에 모두 외우려고 하지 않고 오며 가며 지날 때마다 눈으로 익혀 자연스럽게 각인되도록 했다. 그러다 눈을 감고도 내용이 생각날 정도가 되면 완전히 외운 것으로 판단하여 메모지를 떼서 정리했다. 결국 외우지 못한 메모지는 외울 때까지 붙여두었다. 그렇게 다 외운 메모지의 종착지는 바로 노트였다. 처음에는 그냥 메모지에다 적은 걸 책상 앞에다 붙여서 그걸로만 외우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은 메모지들을 외우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따로 정리를 하면은 반복해서 외우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메모지를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이미 한 번 외웠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외울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형석군이 메모지에 정리하는 내용은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수리 영역의 경우는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문제를 풀 때 키워드가 되는 접근 방법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다. 그리고 언어 영역은 선택지의 표현 중 모르는 표현이나 개념어, 문제 접근 방법 등 놓치고 있는 내용이나 외워야 하는 것들은 구분 없이 모두 적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영역. 어려운 구문이나 어법을 문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통째로 적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해당 문장의 핵심 키포인트